안녕하십니까. 법무빈 린 테크TV. 오늘은 모빌리티 편입니다. 법무빈 린의 모빌리티 팀 담당 파트너인 정진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진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모빌리티 하면은 이제 자동차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동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범위가 무로하고요. 그렇군요. 그 안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말하는 마스라고 하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용어를 쓰고 있고, 네네. 이 모빌리티 분야 중에 네. 한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 네. 호출 서비스 이것도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고요. 그러네요. 네. 플랫폼 서비스죠. 근데 이것도 모빌리티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느냐 이제 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작년에 모빌리티 혁신법이 제정이 되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고 또 특별한 이슈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언론에도 오고 내리고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찾아봤는데, 네.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콜 몰아주기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한 케이스가 네.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네. 일단 이게 공정과 혁신 사회에서 어떤 조화로운 부분을 찾아야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질까 해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공정과 혁신 사이. 바로 카카오 택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애용하는 서비스죠. 예. 그 운영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공정위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화면에 가맹택시 우대가 CG 남용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가맹택시라 하면은 일단 일반적인 가맹 거래에 있어서 가맹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네. 여객 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맹 택시, 그 플랫폼 가맹 사업자라고 해서요. 네네. 이제 여기에 가맹한 택시들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가맹하지 않고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고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일반 카카오 모빌리티에 있어서 카카오 택시 있지 않습니까? 어플을 다 거의 많은 분들이 깔았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죠. 예.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맹 택시든 비가맹 택시든 택시 기사님들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활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일반 호출을 했을 때 공평하게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가맹 택시가 우선 배정 받는다, 그런 이슈 제기가 2020년도 경에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가맹이란 그 카카오 블루라고 써 있는 그 블루 택시들을 예. 카카오 T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는 보통 콜할 때 1,000원인가 더 수수료를 내야 되는 대신 강제 배차를 받으시는 그런 가맹 택시인데 네네. 그 택시들을 일반 호출 때도 우대한다라는 게 지금 이 쟁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신고를 받고 장장 4년에 걸쳐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6월 13일자로 의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 변호사님, 그 4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조사 대상 사실관계는 4년 전의 것입니까? 아니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뭐 이거 사업을 하면서 배차 알고리즘 관련해서 여러 번 개선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결서에도 이제 반영이 됐어요. 이제 조사 시작하기 전과 후 계속해서 경제 분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우선 배차라는 게 예를 들면 고객과 근거리에 있는 비가맹 택시 기사보다 가맹 택시를 우선해서 배차를 했다. 그리고 이건 부당한 차별이다. 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부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춘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재를 받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과징금이 많이 나왔네요. 이게 관련 매출액의 한 3%를
기준으로 해서 271억 2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네. 이게 2019년부터 2023년 2월경에 어떤 심의일자까지 네. 관련 매출액 3%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공정한 알고리즘 배차가 지속됐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19년에 시작해서 21년까지 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계속되는 네. 그 알고리즘 배차 이걸 좀 수정을 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 쟁점이 무엇입니까? 네, 공정위에서는 이제 크게 어떤 부당한 차별이었느냐. 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호출할 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가맹 택시보다 우선해서 이제 배차를 했다라는 부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배차 수량률이라는 게 있어요. 배차 수량률. 네. 잘 콜을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좀 배차를 더 해주는 건데요. 그렇죠. 장거리만 선호하시는 기사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어떤 콜의 방식이 약간 다른데 가맹 택시는 그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배차가 되는데 일반 비가맹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절을 하거나 다른 배차들이 다른 데서 먼저 콜을 잡았을 때 네. 그게 또 배차 거절로 인식이 돼서 배차 수량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공정은 그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배차 수량률이 유리한 하도록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가맹 택시를 좀 우대를 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네네. 공정위에서는 이게 양면 시장이다 보니까 승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고객이 많이 이용할수록 일반 호출을 많이 이용할수록 또 가맹 택시 쪽이 많이 우선 배차가 되면 수익이 높을수록 네. 서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걸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수료 상승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시장 지배력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려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비가맹 택시들도 카카오 T 플랫폼에 입점시켜서 콜을 배차해 주게 한 이유는 물론 비가맹 택시들의 호출 수락도 이용하면서 결국은 자기 가맹 택시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결과로 보는 것 같군요. 네. 아마도 가맹 택시사들이 이런 논리라고 하면 네네. 가맹해서 네. 일단 더 많이 배차를 받고 수익률을 높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경쟁 사업자들 제한을 한다는 그런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카카오 T가 워낙 전 국민 그리고 거의 모든 택시가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그런 식의 의혹 또는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슈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펌에 서범희 변호사가 나와서 또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길지영 변호사가 또 최근에 나와서 소개도 해줬고. 최근에 이제 그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후생 증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지배에 따른 경쟁 축소, 그 어떤 부작용의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과연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진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그런 차별 취급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시장 지배력 지위의 남용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많은 잠재 그 혁신 기업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과연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혹시 소송 진행 중에 1심 판결이 난다든지 또는 중요한 쟁점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 관련한 해설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